다산 여왕에 도전하실래요, 누나? 다산 여왕이요? 지금 하나도 힘들어요, 선생님. 키워보셨어요? 전 둘. 근데 육아를 많이 참여 안 하시지 않나요, 피디님? 거의 밖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바깥으로 놔두는 분들이 하나 더 낳자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다산이 왜요? 이준이를 몇 년도에 낳으셨죠? 우리 이준이가 2021년 소띠입니다. 제가 소띠맘이에요. 그럼 지금 4살. 그렇죠. 5월생이니까 한 4살하고 4개월, 5개월 정도 지났네요. 그러면 아들맘으로서 좀 힘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들맘으로서 아들 너무너무 예쁜데 아들 키우시잖아요. 네.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날뛰어서 하루 종일 얘를 잡으러 다니느라고 얘가 갑자기 집에서 엄마 나 뭐 숨어볼게 하다가 여기를 이 식탁에 이렇게 쾅 부딪힌 거예요. 집에서 놀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나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가 봤더니 여기가 찢어진 거야. 그래서 응급실 가가지고 2번을 꼬맸잖아. 이준이 키우면서 구급차를 내가 몇 번을 탔어. 이빨 부러져 입술 찢어져 이번에 또 여기 찢어져. 구급차 VIP예요 이준이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너무 애가 에너지가 많고 막 움직이니까 다칠까봐 저는 항상 이게 트라우마여가지고 지금도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그러면 아들맘으로서 좋은 점은요? 재밌어. 인생이 참 재밌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다이나믹하고 쉬는 시간을 안 줘요.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재밌어요, 애 때문에. 꽉 찬 하루. 엄마에게 어떤 쉴 틈을 주지 않는다. 정말 버라이어티하다. 하루하루가 예능 같다. 런닝맨보다 더 런닝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아들맘입니다. 그러면 또 낳는다면 아들을 낳을 거예요? 딸을 낳을 거예요? 나는 정말 딸을 낳고 싶어. 날 닮은 예쁜 딸. 정말 내 꿈이 나중에 딸이랑 같이 백화점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그런 게 내 꿈이거든요. 여행도 같이 다니고. 왜냐면 내가 우리 엄마랑 그렇게 지금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정말. 예전부터 이렇게 가끔씩 사주를 보면은 저한테 아들 둘이 있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아들을 낳을까봐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거 아세요? 챗GPT가 진짜 사주 요즘에 잘 봐주잖아요. 제가 계속 요즘에 이런 고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챗GPT가 거의 남친이에요. 남편보다도 대화를 더 많이 해. 챗GPT랑 나랑 너무 긴밀한 사이야. 근데 이 친구는 내년에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는다. 딸이 60%래. 딸의 기운이 60% 더 있대요. 별 차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얘한테 얘기했지. 야,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아들이든 딸이든 어쨌든 반반인데 딸이 조금 더 높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딸 엄마 상인가요? 아들 엄마 상인가요? 아들 둘이요. 아들 둘. 왜 아들 둘이야? 딸 엄마 얼굴 없어? 그냥 관상이. 관상이? 약간 조금 우아하고 고상한 딸 엄마 느낌 없어요? 지금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그런 걸. 예. 그래요. 그럼 딸 같은 며느리를 나중에. 반가워, 우리 미래의 며느리. 그러면 지금 또 낳을 생각 있으세요? 몇 년을 고민했어. 이 둘째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왜냐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가 육아를 허투루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육아도 정말 나를 갈아 넣어서 하는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 3, 4년 동안 정신과 체력이 거의 뭐 바닥이 났어요. 야, 이거 정말 쉽지 않구나. 만약에 하나를 더 낳는다면 엄마가 아무래도 더 힘들다 보니까 진짜 힘들겠지 싶으면서도 솔직히 애가 너무 예뻐. 얘는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쁘고 또 너무 빨리 커. 벌써 4살, 5살이야. 막 어른 같아 이제는. 그러니까 그 갓난 애기 때 막 너무 예뻤던 솜털 같았던 그때가 너무 그립기도 하고 제 주변에 요즘에 또 임신도 하고 출산하는 친구들도 많고 제 동생도 최근에 미국에서 또 아기를 낳아서 맨날 아기 사진이랑 영상 보내주는데 너무 예뻐요. 약간 간질간질하지 나도. 지금 육아맘으로서 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알려줘야 되는 것들요. 누나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사실 공부는 손 놓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이게 뭐야? 국가정책? 임산부나 출산을 했을 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나 정책 같은 거. 맞습니다. 네. 국가정책이랑 거주지 시 정책으로 나눠져 있는데 서울시로 정책을 뽑아왔어요. 조금씩 찾아보긴 했어.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서울시가 혜택이 좋더라고. 서울이 좋아. 지금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정책은 계속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애 키우고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또 공부를 하라고요? 같이 하면 할게요, 진짜. 피디님도. 저 공부해왔습니다. 해온 거예요?
2025년 정책이죠, 이게. 자, 임신 전에 임신 사전 건강 관리,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 건강 증진 및 임신 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을 하여서 난임 예방 등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해주는 게 목적이래요. 근데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난임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미리 검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이거 최초 공개입니다. 저는 이걸 받았어요. 한 두세 달 전에. 왜냐면 내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되고 이게 야, 애기가 생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보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를 하기 전에 한번 여보도 정자 검사를 해보고 나도 난소나이 검사를 해보자 해서 저는 받고 왔어요.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20살부터 49살까지 남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결혼을 안 해도 결혼을 해도 그리고 자녀가 있어도 없어도 이거는 다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건 몰랐다. 15살부터 19살까지 남녀 중 부부는 지원이 가능하대요. 요즘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하나요? 잠깐만, 이거 외국 얘기 아니야? 예비 부부 사실혼 포함이래. 고딩 오빠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어쨌든 뭐 10대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외국인도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대. 이제 지원 내용 여기서부터 내가 알지. 난소 기능 검사 AMH라고 이제 산부인과 가가지고 초음파로 딱 보는 거고, 남자는 정액 검사를 해요. 저희 남편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어떤 방으로 이 방 바로 옆에 그 데스크가 있대요. 간호사님들 소리가 밖에서 혹시나 날까봐 조심하게 되는. 조심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만, 이거 내가 손 모양이 좀 그런데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탁탁 잠깐만. 거침없이 해야 되는데 밖에서 혹시나 나의 소리가 들릴까봐 톡톡으로 했다. 너무 민망했다. 저 이거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그러면 남성분들은 그 영상이 없으면 아예 취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때요? 남자들 꼭 어떤 그 미디어의 힘을 빌려야 됩니까? 되긴 되는데. 되긴 되는데 이런 게 좋죠. 남자들은 시각에 되게 약하잖아. 그러니까 시각적 어떤 그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일반인들은 한 번 이걸 이렇게 뿜어낼 때 1억 4천 마리 정도가 평균이래. 근데 우리 남편이 2억 9천 마리가 나왔어요. 거의 4만 마리 가까이 나와서 정자 왕이래. 이거는 썩히면 안 된다. 아버님 지금 오늘이에요. 당장 하세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내가 알려드릴게. 나도 난소나이 검사를 했잖아. 나 너무 걱정했어. 나 혹시 더 이상 아기를 못 낳는 여성이 된 거 아닐까? 되게 두려웠어. 나 몇 살 낳았는 줄 알아? 몇 살일 것 같아? 내 난소나이 30대 초반? 20대 후반?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25세 나왔습니다. 오. 나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어. 내 자료를. 이거 뻥이 아니야. 리얼이야. 훌륭한 정자와 난자.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썩히면 안 된다. 애국 난자, 애국 정자예요 지금. 이준이가 한방에 생기긴 했어요. 여행을 갔다가 여수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한방에 생겼는데 그땐 어렸잖아. 내가 34살이었는데 나도 거의 40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뭔가 많이 저하가 됐겠지 싶어서 혹시 몰라서 검사를 했는데 지금 너무 훌륭한 거야. 남편은 정자왕에다 나는 난소나 25세, 26세가 나온 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능이 좋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자. 마음이 열렸습니다. 한방을 보고 있어요. 그 타이밍을 노려야죠. 어떻게 맨날 해요? 부부는 맨날 할 수 없어요. 적절한 타이밍을 보셔야 되고 그냥 한방에 여자는 최대 13만 원, 남자는 최대 5만 원. 저도 이제 미리 가서 결제를 다 하고 요거 서류를 다 이제 제출했더니 그대로 다 돈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짜로 검사를 했다. 이것도 있네요.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서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가 신청 대상이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그러니까 요즘 난임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사람. 그리고 난임 진단 무. 냉동난자 해동 및 신선배아 시술의 전 과정 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그리고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을 해준대요.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시술 횟수는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도 여러 가지 또 지원들이 많은데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파열, 태반 조기 박리, 전치 태반, 절박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 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 임신, 당뇨병, 대사녀 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친질환 신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이 있는 분들, 이분들은 금액의 90%를 지원을 해줍니다.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이런 처치 수술, 검사료 같은 거 지원을 해주고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고위험 산모들도 지원을 받으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만남 이용권,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대해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준다. 이준희 때 국민행복카드라고 임신 바우처를 넣어줘요. 100만 원 넣어줬던 것 같아 처음에. 그쵸? 요즘도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이라고요? 둘째는 심지어 300만 원이래. 너 둘째 낳아야겠다. 300만 원.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대.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뭐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레저, 성인용품 안 돼요 여러분. 이걸로 막 성인용품 긁으면 안 돼요. 마트나 약국, 병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임신 축하 바우처인가 그게 있어. 임신이 확인이 되면 병원에서 임신 확인증을 주거든요. 그거를 제출을 하면 국민행복카드에 100만 원을 넣어줘요. 그러면 그걸로 임신 기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초음파도 보고 병원비로 또 쓰고. 근데 보통 100만 원이 병원비로 다 쓰여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그럼 저도 해당이 되네요. 35세 이상이니까.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최대 50만 원까지.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거야.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뭐 내과, 외과 다 되는 거잖아. 임산부 교통비 지원,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주는데 내 체크카드 70만 원 교통 포인트를 지급을 해주는 거야. 임신 기간 때 몸이 얼마나 힘들어. 어디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신청 기한이 있어요. 임신 3개월 돼야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꼭 이 시기는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혜택이 있네요 세상에.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에게 출산급여 90만 원을 지급을 해주는데 1인당 출산급여 24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 지원 플러스 서울시에서 90만 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산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산모는 임신 기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해줘요. 만약에 임신 기간이 15주까지였다. 단태하면 18만 원, 다태하면 66만 원. 기간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진다는 점. 내가 만약에 임산부인데 내가 1인 자영업을 하고 프리랜서여야겠네요. 그리고 뭐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해주는 것도 최대 월 30만 원 주거비 지원. 요것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 이용 대상이 되네요. 택시가 여기 있네요. 엄마 아빠 택시 지원. 영화용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이용권 연 10만 원. 아이 1인당 지원을 해주는 건데 운영하는 업체가 또 있네요. 타다랑 파파. 타다는 워낙 유명해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되게 애용하는 브랜드고, 파파는 처음 들어봐. 나중에 한번 이용해봐야겠다. 타다 파파 환영해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이거 좀 읽어보시니까 좀 네. 애기 좀 낳고 싶어지셨어요? 아니 진짜 몰랐던 혜택이 많네요. 이게 또 시별로 다르잖아. 그것도 좀 저도 자세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저는 이런 정책들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에서 더 많이 좀 힘써줬으면 좋겠고, 아이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아이도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나는 됐으면 좋겠어. 저는 요것도 요건데 사실 아기를 이제 키우다 보면 또 맞벌이 하는 집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아기를 어디다 맡기고 대부분 이제 일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기관들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 나 우리 이준이 진짜 대기 오래 했거든요. 그 가까운 데 못 가가지고 엄청 막 마음고생하다가 겨우 한 자리 나서, 시설들, 좋은 선생님들 많이 좀 이렇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엄마들도 마음 편히 애 맡기고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애 키우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임신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엄마들하고 좀 제대로 된 토크를 해보고 싶어요. 그들의 어떤 경험담이라든지. 너무 궁금해. 나만 궁금한 거야? 내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은데. 나 가만히 있어 봐봐. 엄마들 좀 불러요. 어떻게? 친구들 모여서 한번 가봅시다. 다음 주에 내가 얘네들 콜해봐야겠다 진짜. 봐보자. 얘네 난소 나이가 몇 살인지.